자, 대책 전 매수했는데 3개월 내 잔금 안 내면 취득세 8배 말이 되냐 하면서 뭐 이런 기사들이 떴었는데, 취득세가 갑자기 중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막 소급 적용이 되니까 국민들이 막 피해를 입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서 뭐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스토리의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해서 7월 10일에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취득세 부분이 이제 있었어요. 여기에 다주택자 부담 인상 뭐 해가지고 다주택자나 법인들을 이제 취득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기존 법에서는 4주택이 넘어가면은 4%씩 내라 요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7월 10일에 대책부터는 2주택부터 8%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로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세율에 비하면 2배에서 3배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법인으로 사면은 너는 무조건 그냥 12%를 내라,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이제 막 징벌적으로 취득세를 올려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취득세라는 거는 계약서를 쓸 때 기준으로 내는 게 아니고 잔금을 내고 등기소에다가 소유권 이전을 법무사 통해서 보통 하는데, 소유권 이전할 때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은 7월 10일에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계약서를 그 전에 쓴 다음에 나중에 법이 바뀌고 나서 내가 잔금을 치르면, 내가 잔금 치르는 날에는 이미 법이 바뀌어 있으니까 취득세를 얻어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나는 3주택자였어, 뭐 2주택자였어. 그래서 취득세를 중과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써놨는데 중간에 법이 갑자기 바뀌면서 내가 잔금을 한 3개월 뒤에 치르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세금을 12%를 내라 라고 하면은 내가 계약서 쓸 때랑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소급 적용이다 해가지고 막 억울합니다 하면서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그랬더니 4일 뒤죠. 2020년 7월 14일에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2주택자부터 8%의 세금을 중과시켜 버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럼 이제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집을 하나 샀다가 기존 거 팔아버리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8%를 때리냐, 억울해 죽겠다 라는 게 너무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막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기존 집을 매각하면 1주택자 세율로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피해라고 해야 될까? 중과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14일에 결론이 났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뭐냐? 저는 일시적 2주택은 생각을 안 했고 그냥 2주택을 하려고 집을 샀던 사람도 있잖아요. 계약서를 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고 이때 발표한 걸 보면은, 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 계약서를 쓴 사람들은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잔금을 내면은 기존대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월 10일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법 통과되고 3개월 안에만 잔금 치르세요, 그러면 되겠죠? 라고 행안부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언론에 막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뭐냐, 뭐 취득세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3개월 내에 잔금 안 치르면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에 맞는 거냐, 이 현실을 모르고 이렇게 규정을 막 정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우라통이 터진다. 취득세 폭탄에 억울해서 잠도 안 와요 하면서 행안부 블로그에 가서 막 댓글 달고 막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소급 적용을 너무 많이 하고 규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시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부담이 확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27일 행안부에서 보도자료가 또 나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기존 세율로 해주겠다고 한 발 더 물러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통 매매 계약을 딱 하고 나면은 잔금을 뭐 3개월 안에 치르는 일들이 보통은 대부분이죠. 보통 잔금은 3개월 안에 치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 전세가 껴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잔금 자체를 3개월이 아니라 막 5개월, 6개월, 7개월 뒤로 밀어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가 그냥 일괄적으로 3개월로 지정을 해버리면 어떤 그런 소수지만 피해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거 법이 시행되고 기한 없이 그냥 7월 10일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다 예전 취득세로 적용을 해줄게
라고 물러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7월 10일 전에 계약한 분들은 그게 증명만 되면, 그러니까 뭐 실거래 신고를 했다거나 계약서를 썼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입금도 했겠죠. 그래서 하여간 증빙이 있다 그러면은 취득세 인상 대상자가 안 됩니다. 기존 세율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분양권도 동일해요. 7월 10일 전에만 하여간에 뭐 계약을 했으면은 기한 상관없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7월 11일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7월 11일 이후에도 계약서를 쓴 사람들은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 안에 잔금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취득세 인상의 대상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했는데 법도 통과가 된 다음에 잔금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취득세 인상 대상자가 돼요. 그러니까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은 했지만 잔금을 법 개정 통과 전에만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취득세를 피할 수는 있는데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뭐 11일에 계약서 쓰고 뭐 잔금을 30일에 낸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가능은 하다. 그리고 법 바뀌고 나서 잔금 내는 사람들은 답이 없고. 그런데 오늘이죠. 지금 이게 사태가 급박하게 갑니다. 지금 뭐 일주일 사이에 막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오늘 행안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자, 취득세율 인상 법안이 상정돼서 그냥 민주당이 밀어붙입니다. 이게 원래 그 행안위 안에서 또 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위에 있는 의원들이 전원 합의, 만장일치를 해야 이게 행안위에 정식으로 이제 검토가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냥 그 통합당에서 이거를 만장일치를 합의를 안 해주니까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오늘 그냥 바로 행안위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법안을. 자, 그러면 행안위원장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하면은 뭐 법사위 갔다가 바로 본회의인데, 뭐 본회의고 법사위고 다 민주당이니까 지금 그냥 이대로 통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결정된 법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자, 우선은 두 가지 버전이에요. 뭐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을 행안위에서 살짝 수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안을 살짝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된 버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한병도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취득세율을 인상하겠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은 8%, 법인이나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12%로 상향 적용하겠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뭐 증여를 받는 경우는 그냥 취득세를 12%로 하겠다. 그리고 뭐 중과세 대상인 이제 고급 주택이나 별장은 취득세를 20%를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고급 주택은 뭐 연면적 100평이고 대지 면적이 200평이고 뭐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수영장이 있는 단독주택 같은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이 약간 바뀌었어요. 조금 더 세밀화가 됐거든요. 자, 볼게요. 법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개인이 아니면 다 법인이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외라고 해서 별도로 뺐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면 3주택부터 좀 중과하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조정대상 지역이 되기 전에 주택 취득한 걸로 뭐 취급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더 있습니다. 뭐냐, 1세대의 보유 주택수를 판단할 때 신탁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요 파트.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한다 라는 거.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큰 의미 없고, 요거 마지막 7월 10일 전에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기존 세율로 적용해주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취득세율을 볼게요. 취득세율. 자,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가 있고 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뭐 웬만한 지역은 다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러면 거기는 규제를 좀 더 세게 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들은 조금 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뭐 천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안은 아직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뭐 천안이나 원주라고 볼게요. 그런 곳들은 2주택을 구매할 때까지는 일반 세율입니다. 2주택을 구매할 때까지. 그리고 3주택을 구매할 때부터는 8%, 4주택을 넘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번째 주택을 살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을 살 때까지는 1에서 3%고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부터 8%, 네 번째부터 1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기존 세율로 적용한다는 걸로 지금 보여요. 왜냐면 조정 대상 지역 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내용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로 바꾸면 1주택은 1에서 3%니까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한 채 사는 거는 괜찮다. 가구당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집을 하나 더 산다? 그럼 8%를 내라. 그리고 2주택인데 네가 집을 하나 더 사? 너는 그럼 12%를 내라. 그리고 다주택자인 집안에서 아들이나 딸한테 집을 뭐 증여한다? 그러면 무조건 12%를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그리고 법인은 그냥 무조건 12%입니다. 법인은 뭐 어디를 사든 뭐 무주택이든 1주택이든 상관없이 그냥 법인은 무조건 12%. 자, 그러면 시기는요?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7월 10일 전 계약자는 증명만 되면 취득세 인상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내가 7월 1일에 계약을 했다. 그럼 뭐 내년에 잔금을 치러도 증명만 되면은 문제는 없다. 그리고 7월 11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 중에서 요 법 통과 이전에 잔금까지 처리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접수하시면은 취득세 인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7월 11일 이후에 계약하셨는데 법 통과 후에 잔금을 내거나 소유권 이전 신청하시면은 무조건 취득세 인상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있어요. 뭐냐? 주택수 기준이 있는데 세대 합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 가족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가를 따지거든요. 근데 이 가족은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따로 사는 사람들은 빠져요. 원래 세대에서. 세대가 분리돼 있잖아요. 세대주 밑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내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은 따로 살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시골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나랑 가족은 맞지만 혈연 관계인 건 맞지만 세대 합산은 안 하는데 미혼인 만 30세 미만 자녀 있죠. 요 자녀는 따로 살아도 무조건 합산합니다. 요게 좀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대학 때문에 어디 뭐 지방에 뭐 자취방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세대주로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 걔한테 그러면 증여를 하든지 뭐 어떻게 집을 넘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도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면은 어디 살든지 그냥 뭐 해외 살아도 다 세대 합산에 포함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한테 넘겨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탁,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인데 뭐 신탁 회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대출받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그리고 뭐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택수에 가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법 시행 이전에 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빼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7월 10일 전에 뭐 오피스텔을 계약했거나 뭐 분양권을 청약을 넣거나 뭐 신탁으로 뭐 어떻게 했던지 뭐 어찌됐든 간에 법 시행 이전에 한 거는 빼준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추후에 반영이 된 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존의 안은 되게 강력하고 막 되게 소급 적용이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나마 조금 검토를 해서 일부가 조금 바뀐 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사안에 뭐 조금 뭐 애매한 부분은 있겠지만 쉽게 설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소급 적용을 안 한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11일에 계약하신 분들은 정책 발표를 뭐 보고 계약을 하셨을 테니까 소급 적용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실 거고, 그다음에 7월 10일 전에 뭐 했던 분들은 다 기존 세율로 적용을 해준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소급 적용을 안 한다고 봐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직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 의문사항 첫 번째가 이겁니다. 지방은 2주택까지는 중과를 안 하고 서울이나 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은 2주택부터 이제 규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용만 봤을 때는 지방 거를 먼저 사고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와서 살려고 하는 2주택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율을 지금 8%를 때린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서울이나 뭐 규제 지역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방 거를 사면서 2주택자가 되면 그거는 세율을 중과 안 한다고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뭘 먼저 사느냐를 가지고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똑같은 2주택자인데 그렇게 지금 약간 이게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법안이 나오고 저도 뭐 좀 전에 봐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제가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내용만 봤을 땐 이렇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규제 지역 걸 먼저 사고 지방 걸 사는 게 맞겠죠.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의문사항 두 번째가 이거예요. 뭐냐?
지금 오피스텔도 다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은 원래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는 4.6%의 취득세만 내는데, 주택수에 가산한다는 얘기는 내가 오피스텔을 살 때도 만약에 2주택자나 3주택자라면은 오피스텔 구매할 때 취득세를 8% 12%를 내라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내용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기존에는 주택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오피스텔도 8% 12%를 때리겠다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시간이 없어서 명확하게 아직까지 해석은 못했는데, 나중에 정해지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밑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3번, 조정대상 지역 외에다가 증여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하거든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을 자녀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12%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정책을 쓰는지 뭐 이유는 알겠는데,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아니, 부모가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이미 살 때 취득세를 다 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내 아들이나 딸한테 줍니다. 주는데 증여를 하니까 당연히 증여세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여세를 안 내고 주면야 불법인데 증여세도 다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취득세 냈고 내가 다 번 거를 이제 우리 자녀한테 줄 때 세금도 엄청 세요, 증여세율도. 그래서 세금 내고 다 주는데 증여하는 주택에다가 중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과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중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주는 거를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정책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집을 주는 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증여세는 당연히 내는데 왜 취득세까지 중과를 하는 거냐라는 거는 이유야 알죠. 이거를 자식 주지 말고 그냥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무주택자한테 집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자녀도 무주택자잖아. 아니, 내 아들 딸도 무주택자인데 우리 아들 딸이 1주택자가 되는 거는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이고,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집 자식한테 집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세금도 내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게 국가가 이렇게 규제하는 게 맞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의문은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가 됐든지 7월 10일 전에 했든지 뭐 7월 10일 뭐 이후에 했든지 간에 잔금을 빨리 땡겨서 내는 건 맞다. 뭐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내야지, 뭐 법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야지 내가 뭐 확실하게 어떤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7월 10일 전에 계약한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기존 걸로 적용이 되니까 예상했던 세금을 그냥 부과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뭐 크게 막 걱정하고 막 잠 못 자는 분들도 있었는데 조금 어쨌든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7월 11일 이후에 하신 분들은 빨리 잔금 치르시고, 만약에 지금 증여를 하겠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자녀한테 증여하겠다는 분들은 법 개정 전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법 개정 전에 빨리 소유권 이전까지 끝내셔야 된다. 그러면 이 법 개정이 언제 될까요? 오늘 완전 진짜 긴급하게 행안위에서 통과했거든요. 그냥 막 통합당이 막 반대하는데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바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의 뭐 바로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거의 8월 4일 이쯤 본회의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여를 하거나 잔금을 서둘러야 되는 분들은 며칠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법 개정되면은 그 해석에 따라서 세금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내용 정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